주말, 그저 뒹굴뒹굴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그 주말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수명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말 습관 하나만 바꿔도 평균 수명이 5년이나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일과는 달리 자유로운 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만 보거나 술을 마시며 낮잠만 자는 생활. 혹시 당신도 그렇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영상이 당신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명을 늘리는 최고의 주말 보내기 방법 5가지를 알려드려 당신의 주말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최고의 약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5위. 짧은 낮잠. 20분 이내의 낮잠입니다. 오래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짧은 낮잠은 생명을 지켜줄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대학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내의 낮잠을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37%나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짧고 얕게 자는 것입니다. 30분 이상 자게 되면 몸이 나른해지거나 밤에 잠을 자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눈을 감고 잠시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점심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자는 것입니다. 둘째, 침대에 눕지 않아도 의자에 앉은 채로 자도 괜찮습니다. 이처럼 가볍게 낮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회복되고 면역력도 높아지며 수명을 단축시키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말에 쉬고 싶을 때는 그저 뒹굴거리는 대신 질 좋은 짧은 낮잠을 자는 것이 수명을 늘리는 주말의 첫걸음입니다. 4위. 사람을 만나 대화를 즐기는 것입니다. 주말에는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고독한 시간이 계속되는 것은 건강에 큰 위험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인 연결이 부족한 사람은 사망 위험이 2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친구와 소원해지는 등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활력을 잃게 되고 인지기능 저하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시끌벅적한 파티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본다거나 동네 슈퍼에서 점원과 가볍게 대화를 나눈다거나 가족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몇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말을 주고받는 행위가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지켜줍니다. 또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는 일상의 리듬이 생겨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일 공공씨를 만나니까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하니까 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겠다. 이처럼 작은 의식의 쌓임이 어느새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심신의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독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수명을 깎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는 누구와든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위. 산책. 조용한 시간에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산책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이제 지겹도록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산책을 권하는 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산책은 근력 유지나 혈액순환 촉진 등 신체 건강은 물론 뇌와 마음 상태에도 놀라울 정도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아침 산책입니다. 아침 햇볕을 쬐면서 1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몸속 리듬이 바로잡히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기분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산책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약 절반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걷는 것을 통해 뇌 혈류가 증가하고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관여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산책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산책하는 것이 좋을까요?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20분 동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생활 리듬이 안정됩니다. 둘째는 속도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 걸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치를 즐기거나 바람을 느끼는 느린 산책이 마음에 더 좋습니다. 셋째는 무리하게 매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일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내키는 날에만 가볍게 걸으면 됩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며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젊어집니다. 산책은 최고의 자연적인 약입니다. 2위. 손을 사용하는 취미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주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만 멍하니 보고 보내고 계신가요? 그보다는 약간이라도 손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을 사용하는 작업, 예를 들어 색칠, 뜨개질, DIY, 원예, 요리나 제과제빵 등 손끝을 사용하는 취미에는 공통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이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영역은 기억, 판단, 집중력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뇌파가 안정적으로 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여 편안하면서도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게다가 손을 사용하는 취미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걸 내가 만들었다. 친구에게 선물했더니 기뻐해줬다. 이처럼 작은 성공 경험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멘탈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품을 서로 보여준다거나 재료를 함께 고른다거나 서로 가르쳐 준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와 사회성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만능의 시간입니다.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단 30분이라도 손을 움직이는 데 집중해 보세요. 그 작은 쌓임이 미래의 당신을 건강하고 활기 넘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위. 감사의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에? 그것만으로도 수명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감사의 말에는 의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장수에 직결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50대에서 70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한 결과 단 몇 주 만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심지어 자존감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간단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밥을 먹는다거나 신세를 졌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습니다라고 말한다거나 혹은 자신에게 오늘도 정말 잘 해냈어,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만으로도 뇌 속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수도 안정됩니다. 즉,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스스로에게 주는 자연적인 약인 것입니다. 게다가 감사의 말은 사람과의 유대감을 강화해 줍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서로의 마음에 따뜻함이 남고 그것이 신뢰와 안도감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연결은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이 됩니다. 그 연결을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감사의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쑥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작은 상황에서라도 괜찮습니다. 슈퍼에서 감사합니다. 배우자에게 늘 고마워. 손주에게 와줘서 기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마음도 상대방의 마음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병의 회복도 빠르고 의료비도 적게 들며 고독감도 적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즉,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한 가장 간편하고 가장 강력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마디라도 늘려보세요. 그 한마디가 미래의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주말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수명이 달라진다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말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생활 습관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평일에는 일이나 집안일 등 해야 할 일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주말에는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않을지 모든 것이 자신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실제로 도쿄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주말 습관에 따라 혈압, 혈당,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즉, 주말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미래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준비 기간인 것입니다. 포인트는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단 10분이라도 밖을 걷거나 잠깐 손을 움직이는 취미를 즐기거나 감사의 마음을 입 밖으로 내는 것만으로도 뇌와 몸이 활성화되고 마음의 안정,
나이가 들수록 매일의 쌓임이 건강 수명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을 소중하게 보내는 것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수명을 늘리는 주말 보내기 방법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무리 없이 즐겁게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습관으로 만드는 요령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해져 있는 일에는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산책을 한다거나 점심 식사 후에 10분만 손을 움직이는 취미를 즐긴다거나 오후 3시에 누군가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행동과 시간을 세트로 묶어두면 습관으로 정착하기 쉬워집니다. 둘째는 해야 할 일을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시간 동안 뭔가를 하기로 정하면 지쳐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선 5분, 10분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보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자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저번에 알려줬던 낮잠, 한번 해봤는데 좋더라 등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 안 되는 날이 있어도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그 반복이 당신의 몸을 지키고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수명을 늘리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명을 늘리는 주말 보내기 방법 베스트 5를 소개해드렸습니다. 5위는 짧은 낮잠, 4위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 3위는 천천히 산책하는 것, 2위는 손을 사용하는 취미에 몰두하는 것, 그리고 1위는 감사의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돈이 들지도 않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습관은 몸과 마음 모두에 작용하여 미래의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특히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주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한 걸음이라도 꾸준히 지속하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딱 하나만이라도 시도해보세요. 감사를 전해도 좋고 5분만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우선 움직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앞으로가 건강과 웃음으로 가득한 매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